자, 오늘도 역시 우먼스 플레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옆에는 이선옥 작가님 그리고 김영민 씨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 공개 방송 네. 저희가 성황리에 아주 잘 마무리했어요. 뒷이야기 좀 해볼까요? 그 8.16 독립군 그 네. 여성분이 완전 대박이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아주 명언을 남기셨죠. 네. 지금 페미니스트에 참여하시는 분은 광복 후에 독립운동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예. 바로 그 댓글에 예. 그 네티즌들이 8.16 독립군이라고 막 하셨더라고요. 아, 정윤지 씨가 이 문제의 해결점은 과학이라는 그 약간 의문점을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그만큼 지금 워마드, 메갈리아 논리가 논리적이지 못하다. 네네.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이런 얘기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근데 그 과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책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네네. 빈서판이라는 책이 있어요. 스티븐 핑커라는 학자가 쓴 책인데 네.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뒷얘기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럽시다. 아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특히 그리고 예. 3시간 걸려서 오셨다는 그렇죠. 단양인가 단양. 어디서 오셨다는 단양. 와. 아드님이 20대 예. 그분이래요. 예. 그래서 그분이 너무 답답한 마음을 네. 가지고 가셨어요. 지금 20대 분들에게 이 이슈는 보통 이슈가 아니에요. 그럼요. 예. 지금 현장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좀 핫하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핫하다는 표현도 너무 좀 아니 약하고. 나는 중고등학교에서 네. 남학생 여학생들이 치고받고 싸운대요. 아, 주먹질 진짜 난다니까. 주먹질로. 그게 되나 싸움이? 아니 네. 여학생이 남학생한테 소추 얘기하고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매갈년 이러고 네. 야 아니 이런 일이 아니 저희 다닐 때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학교 무슨 다닐 때. 유행어처럼 쓰기 시작하면서 좀 이상해지는 근데 풍토가 유행어가 자리 서로 잡았어요. 그냥 놀리고 네. 웃는 포인트로 써지는 게 아니라 종종이잖아요. 실제의 증오나 이게 혐오로 쓰이는 게 문제인 거죠. 마침 그 대학 얘기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캠퍼스 성폭력 네. 문제에 대해서 예. 좀 우리나라 사례도 있고 외국 네네. 사례도 있고 흐름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최근에도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들이 좀 많은데 그렇습니다. 캠퍼스 성폭력 얘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저도 사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번 주가 제가 칼럼을 하나 썼었습니다. 아, 네. 칼럼을 어디다? 네. 아, 세계일보. 세계일보? 네네네. 오 그래요? 네, 지금. 일간지 칼럼을 씁니까? 아, 세계일보 안에 있는 스포츠월드. 야 다르지. 조선일보하고 스포츠조선이 같니? 아, 그냥 그렇다고 해요, 좀. 얘는- 형, 왜 이렇게 나를 깎아요? 야, 네, 좋아할까요? 왜 이렇게 깎아? 아니, SBS 퍼니 TV 말이야. 네. 거기 나왔는데 SBS 나왔다고. 그거 같은 거지. 저 사실 그 SBS, CNBC에서 부동산 방송을 하나 하거든요. SBS에서 한다고 그 그러는 거 아니야? SBS예요. SBS예요. 이렇게. 아니지 그거는. 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있어 그거는 보이시다, 그냥. 상도에 어긋납니다. 어긋납니까? 어긋납니다. 알겠습니다. 매우 그럼 어긋납니다. 스포츠월드라고 다시 한번 스포츠월드 예. 알겠습니다. 먹고 시작하면 안 될까요? 아 그렇죠. 아유, 예, 그렇습니다. 배고픈데. 그리고 제가 할 역할이 생겼습니다. 네네. 네, 여러분 공주 알밤 찹쌀떡 알밤 하나가 통째로 들어갑니다. 네. 이런 여러분 알밤 찹쌀떡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 설 명절을 맞아서 요거 4박스 사시면 한 박스 더 드립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5박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48,000원에 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밤에 하나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 자, 설 연휴를 맞아서 이 찹쌀떡도 이 밥상에 오를 만한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럼요. 공주 알밤 찹쌀떡으로 한번 진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예. 아니, 안에 안고도 있네요. 찹쌀떡이 그 안고가 들어가 있는데 자칫하면 이게 전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참 적당하게 달달하니 이 밤에 고유의 그 단맛이 잘 섞이면서 아주 맛있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 공주 알밤 찹쌀떡에 들어가는 알밤은 말이죠. 진짜 공주 알밤입니다. 이게 특허청 상표 등록이 돼 있고 그렇죠. 이 만약에 이 공주 알밤 찹쌀떡에 공주 알밤이 안 들어갔다. 이러면 공주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아, 이건 책임져야죠. 공기시장 맨날 사퇴한다고. 공주시장이 사퇴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속이 됩니다. 구속시켜야죠. 구속시켜야 됩니다. 예. 보존료, 합성, 착색료가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고요. 네네. 오로지 찹쌀과 공주밤, 팥 앙금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려서 찹쌀 아이스로 드셔도 좋고 식사 대용 간편식으로도 아주 든든합니다. 네. 찹쌀떡의 맛도 챙기고 하루 하나씩 공주밤의 영양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아, 그래. 막 먹고 싶은데 교양 있게 먹으려니까 힘드네요. 예. 아, 찹쌀떡은 막 먹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근데 너무 맛있네요. 옛날에 찹쌀떡이 저도 진짜 오랜만에 먹은 것 같은데 고3 때
이제 수능 보기 전에 네. 찹쌀떡 먹잖아요. 네. 저 그때 이후로 그때 방송하는 이후로 또 처음 먹어보네요. 아 그래요? 예. 오. 근데 진짜 맛있네요. 근데 이게 약간 그 찹쌀떡이 늘어붙고 뭐 이게 막 하얀 거 많고 이러면 불편한데 특히 그 찹쌀이 네, 역한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딱 떨어지죠. 네. 딱 떨어집니다. 어? 왜? 이게 안에 앙꼬 색깔이 다르네요. 다. 다르네 진짜? 저는 하얀데. 나도 하였는데? 이거 화당금. 뭐 형부 쏘는 거 아니야? 이건 배당금, 이거는 아, 화당금. 반반이 있군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겠구나. 아 진짜 공주 알밤 찹쌀떡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설 명절에 진짜 부모님에게 맛있어요. 선물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선물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4개 사면 하나가 하나 더 드려요. 그리고 자연 해동 시켜서 먹으면 더 맛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서강대 예쁘다 성폭력 사건의 개요부터 제가 좀 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19년 1월 8일이죠. 국제인문학부 학생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국제인문학부 무슨 섹션에 언어 성폭력 사건 공론화 및 최종 보고 대책위원회 입장문입니다. 피해자 요청에 따라 그리고 가해자의 지속적인 이해 요청 불복을 고려하며 게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글이 예. 올라왔어요. 네.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 3월 학부 학생 행사에서 나눈 대화 중에 소개팅 얘기를 하다가 18학번 남학생이 여성 동기들을 향해 너희들 정도면 얼굴이 괜찮다. 우리 섹션 여자애들 정도면 다 예쁜 거다. 라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된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1월 22일에 성평등 주체한테 신고가 돼서 대책위를 구성이 돼요.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이게 뭐라고 대책위가 구성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예. 어쨌든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28일 이제 일주일 뒤죠. 한국 여성의 전화 유선 문의 및 대책위 1차 회의를 진행이 됩니다. 피해자 연락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피해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사건 공론화 및 입장문 작성. 사건 공론화를 위해서 본문서는 국제인문학부 학생의 페이지에 게시되며 사건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문화 환기를 위한 입장문을 국제인문학부 7번째 섹션 등 여러 단위의 공동 명의로 발표한다. 이게 좀 내용도 어렵네요. 섹션 내 공간 분리,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가해자의 섹션 활동은 정지된다. 그러니까 활동을 못하게 막는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기한은 피해자의 졸업까지로 하며 섹션 행사 참여 학회 활동 및 참여 섹션방 출입, 섹션 학생회 내 직책 등 섹션에 대한 이제 발음이 시죠. 섹션에서의 모든 공식적인 졸업까지 활동이 참여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한이 된다. 설명해 나중에 주시죠. 가해자로 지목된 그 학생에 대한 조치를 이제 피해자가 어떤 조치를 요구했고 네.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결과 이 대책위에서 그 조치를 결정해서 가해자에게 통보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섹션 분리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행동 반경 안에 피해자와 분리 조치를 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학교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이제 공간 분리라고 얘기를 한 거고 행동을 못하게 그 하는 거죠. 조치를 네. 졸업 때까지 이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졸업을 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니, 아니, 딴 졸업을 학교로 못하게. 가라. 이 학교 있지만 너는 여기서 활동 자체를 제한한다. 네, 이거 근데 같아. 이제 네. 여기서 규정할 왕따 수 있는 시키겠다 이거 거는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죠. 사실은 예. 공식적인 왕따죠. 왜냐면 이 친구만 이제 출입이나 어떤 활동이 제한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 학생은 그러면 이런 약간 주홍구실 몸에 그래서 갖고 이 학교 생활을 입장문이 하는데. 나온 이유가 네. 그 공간 분리 요구를 이 남학생이 이행하지 않아서 이게 나온 거예요. 아 이행하지 않아서. 예, 네. 공개 사과문을 쓰고 뭐 공간 분리해라라는 이 대책의 조치에 대해서 공간 분리를 미이행했기 때문에 네네. 이 입장문을 낸 거예요. 네. 이행해라. 그리고 사과문도 다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라. 이거를 사실 이 입장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아니 네. 그러면 이게 좀 내용을 좀 더 보면은 활동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성평등 상담실에 교육 이수를 해야 됐다. 네. 뭐 사건 재발 방지 및 성인지 감수성 이놈의 성인지 감수성 떠나네. 예. 향상을 위해 가해자는 서강대학교 성평등 상담실에서 진행하는 대면 교육 및 사이버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이제 성범죄가 일어나면 무조건 그 성범죄 교육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같이 네, 이런 그런 교육을 거. 이수해야 된다 너는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사과문을 작성해야 된다. 네. 가해자는 가해 사실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및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약속,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약속을 담은 사과문을 작성한다라고 원했죠. 이제 요구를 그러니까 한 피해자 거죠. 요구한 거죠. 그래서 이게 경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사과문을 썼습니다. 네네네. 썼는데 제가 사과문 짧게 다음 장에 제가 한번 올려놨죠. 읽어볼까요? 네네. 네. 네. 사과문 3월 1일 섹션 행사에 섹션 행사가 뭡니까? 요즘에 그 학생의 활동을 섹션이라고 여기 칭하더라고요. 예. 사과문 3월 1일 섹션 행사에 제 동기들과의 대화에서 미팅 얘기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여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여자 동기들도 예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칭찬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몇몇 사람들에게는 비교하는 말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그때 당시에 술을 마시면서 분위기에 취해서 한 경솔한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반성하면서 그런 언행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리 이후에 피해자를 따로 불러 비난하거나 뒤에서 뒷담화한다거나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교양 이수를 잘할 것이며 이런 비슷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 사과문을 썼는데 이게 반려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돌려보낸 거죠. 네, 예, 다시 써라. 예,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야. 술 먹으면서 분위기에 취해서 한 경솔한 발언이었던 것 같다. 이 대목이 이렇게 쓰면 마치 이 폭력이 이런 성폭력이 순간의 실수나 일탈로 포장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아니 이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반성하면서 그런 언행을 하지 않게 노력했다. 이것도 사과의 뜻을 담는 말로는 부적절하다. 그걸 어떻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쓰라는. 예. 자기 나름도 네. 뭐 이런 정황이 있어서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과문에 담는 게 네. 뭐가 문제예요? 사과문에 빨간 펜 계속 긋는 것은 여성주의자들이 계속 하고 있는 일이에요. 뭐 하창은 그러니까. 의원도 그랬고. 그렇지. 굴욕감을 줌으로써 그러니까 빠꾸를 시키는 거지. 이거 옛날 빨간펜 천삽지도 같은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예. 자신들이 요구하는 게 있는 거죠. 그 선이. 근데 거기에 맞지 않으면 이건 진정성이 있는 사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까꾸당하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은 저 사람들은 권력자구나. 위에 있구나. 나는 그 사람에게 지배받는 사람이고 권력자의 말을 따라야지. 네네. 이런 어떤 그 위계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옛날에 선생님이 해주시던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차라리 그러면 자신들이 사과문을 쓰고 거기에 사인을 해라. 차라리 그렇게 하면 모를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선이나 표현 같은 거를 다시 고쳐라라고 하면 사실 진정성이라는 거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이 학생은 이 당사자는 이 정도 내용으로 자신의 진심을 담아 썼을 수도 있는데 네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된다라고 하면 사과문을 왜 쓰게 하는지 그럼 만인에게 사실 이거는 이제 여론재판, 인민재판에 붙이는 거죠. 인민재판 같아요. 네, 방식이. 이건 누가 첨삭해 준 거예요? 사과문. 그 대책위에서 이 사과문을 받아서 네네. 피해자라는 그 여학생과 대책위가 같이 논의를 한 결과 이런 대목 때문에 이건 수용될 수 없으니까 다시 수정을 해라. 이 한 사과문을 거죠. 공개했습니까? 네, 공개했어요. 공개까지 했어요. 이 당사자, 못됐다. 이 가해자라고 지목된 그 학생이 자기 입장을 또 내면서 네. 이 사과문을 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사과문을 그들이 공개했는지 제가 그건 정확하지 않고요. 제가 이 사과문을 본 거는 그 당사자가 가해자로 지목 당사자가 내가 이런 사과문을 썼는데 이런 지적을 받았다고 그 쓴 걸 받고 그리고 대책 입장문에서는 이 사과가 적절하지 않다는 문구는 써 있어요. 이런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아니 예. 근데 그 대책위에 남학생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대책위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된 모르겠지만 겁니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책위가 여러 이 입장문 낸 네네. 이 보시면 대책위원회, 국제인문학부,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렇게 연명으로 이 입장문을 냈어요. 새내기 맞이 사업단, 성평등 그러니까요. 주체, 매 섹션 비상대책위원회, 난 섹션, 새내기 뭐 단장, 국섹션, 죽섹션, 뭐 운영위원회, AB 섹션들 등등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연명해서 냈고 이 대책위원회 구성은 여학생이 한 명 있는 건 확실하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건의 후폭풍으로 이 학생회장이 사퇴를 했어요. 네네. 비대위장인가 하여튼 사퇴를 했어. 이 사건의 여파로. 이걸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오히려 좀 문제가 이제 불거졌죠. 역효과가 났죠. 이들이 낼 때는 네. 이렇게 역효과가 날지 모르고 낸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만약에 그 발언이 학부 행사에서 나눈 대화 중에 누군가 그런 말을 했다. 너 정도면 얼굴이 괜찮다. 우리 섹션 여자애들 정도면 다 예쁘거다. 난 이 말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앉은 사람들끼리 야,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야, 그 말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어? 이렇게 그 자리에서 막 하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생각이 짧은 것 같다. 미안하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결하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상식적이죠. 그리고 이게 3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재소가
11월에 됐어요. 3월에 있었던 예, 일이 3월 달에 있었던 11월에 일이 가서 11월에 재소가 한 됐어요. 8개월 뒤에 네, 뭐야. 다시 그러니까 일어난 거네요. 학생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학내에서도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한 거예요. 도대체 그 몇 개월 동안 있다가 이런 워딩을 했다는 게 피차 진술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그렇고 그 진상조사인가 그 대책에서 말한 문건에도 보면 나와요. 그 말이 정확하진 않다. 근데 대강 이런 말이었다는 건 이제 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도 인정을 한 거죠. 그런 식의 발언을 내가 했는데 몰랐다는 거지. 그러면 용민쌤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불쾌했다면 그런 외모 평가하는 얘기 하지 마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하면 끝날 수 있는 문제를 이게 이제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언어 성폭력 사건이 된 거죠. 이게 이 말이 성폭력인가라는 것부터 이 얘기는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정말 성폭력으로 볼 것인가? 성폭력이라는 개념을 정말 이렇게까지 늘려놓을 것인가? 네. 그리고 개념 규정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학생을 실제로 학교 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네네.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나타났잖아요. 때는 너 이 학교 나오지 마. 자퇴. 나 그렇게 이 느껴졌어요. 학생이 학교 생활하기 힘들죠. 힘들죠. 예. 예. 너는 지목당했을 거 아니야. 저 이 새끼가. 문제가 된 것도 제래 이런 얘기 뒤에서 오프라인에서 이 학과 행사에 회의에 참여했다가 그걸로 지금 이 제재를 받은 거예요. 공간 분리를 이행하지 않고 왜 참여했느냐라고 이 학생에게 재차 요구를 한 건데 이 학생이 그거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평등 교육도 이수하고 사과문도 쓰겠는데 공간 분리는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거예요. 공간 분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지 말라는 같은 거죠. 학년이면은 수업을 같이 들을 수도 수업 있는 거 같이 아닙니까? 듣지 말라는 거는 원래 기본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수업을 피하라고 해요. 그 이른바 피해자라는 학생이 뭔 수업을 들었는지도 알아야 되고 수강 변경을 통해서 딴 수업 들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피하라고 얘기해요. 아 이거 진짜. 근데 이게 이번 아, 사안에만 못됐다. 처음이 아, 아니라 못됐네. 예전에 성폭력 사건에서도 대학가에 그러니까 피해자랑 가해자를 분리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난 같은 공간에 있으면 피해자가 힘드니까 그렇게 피해라라는 이제 대학가다 보니까 권고 사항인데 네. 실질적으로 이 당하는 당사자한테는 사법적인 조치보다 더 큰 치욕적이죠. 부담이고 네. 고통이죠. 이런 건 뭐 감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꾸 외모 평가하는 애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말 잘못했다가 완전히 지금 꼬였다? 쓰레기가 됐어 꼬이네야 네. 이런 비아냐. 네네. 이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일 그리고 이 거죠. 학생이 되게 강경하게 이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자기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이 대책이랑 학생의 이들이 나에게 사과하고 정당한 배상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대책위도 사과문을 발표했고 학생의 대책위가 명의로도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근데 사과문 자기네들의 발표하면서 행동이 너무 과했다라고 예,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 친구는 나랑 단 한 차례 면담을 진행했다. 대책위가. 나는 그 면담 이후에 이런 조치가 바로 진행되는지 알지도 못했고 그걸 나한테 말한 적도 없다. 그러면 나에게 소명의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조치를 하기 전에. 그것도 항의를 했고 사과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썼는데 수정하라고 하니까 이 친구도 못 받아들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내가 이것까지는 하겠는데 이거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라는 항의를 한 거죠. 근데 이런 항의가 받아들여질 절차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대책이들은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만 방법도 있지. 없는 거죠. 예, 이 사건을 학생의 차원에서 정말로 이들이 말한 대로 학생이라는 이 학생사회 공동체를 어떻게 조화롭고 평등하게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죠. 생각은 없는 거죠. 네. 그냥 이 사건을 어떻게 처벌하는가. 잠깐요. 네. 저는 본질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너 정도면 예뻐라는 말이 이게 과연 무슨 잘못이 된 점인지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과연 성폭행, 성희롱이 성립이 되는 문제인 것인가. 저는 라는 성폭력이라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를 왜 네. 이렇게 문제화시키는 거죠? 도대체? 단 5년 전 코미디 프로그램 네. 그 저기 유튜브에서 다시 보면요 네네. 다 고소 대상이야. 그렇죠. 아니, 지금 기준으로 하면 다 지금 요즘 방송 있잖아요. 대한민국 대표 미남 미녀 모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여자가 되게 기분 나빠 나보고 왜 미녀라고 그래? 이러면 이게 성폭력이냐고 이게 성폭력이냐고요. 그래서 작가님 오늘 아름다우십니다. 이게 성폭력이냐고요. 아니 예를 들면은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좀 못생긴 컨셉으로 나오는 개그맨들 네네. 특히 여성 개그맨 같고 막 희화화한 거는 그건 능지처참할 일이야. 그거 주가 그 코드를 썼던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 얼굴 그렇게 하면서. 예. 외모에 예. 대한 지적이나 이렇게 평가하는 발언이 우리가 권장할 수는 없죠. 근데 사실 언어라는 게
여러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서 맥락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친구들은 그 행사에서 가진 술자리였고 친구도 말했듯이 네네.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는 자리에서 미팅이라는 주제가 나왔고 거기서 여자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너네들 정도면 예쁘지 이런 말을 했다는 거를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들 예. 주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정도연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여튼 말은 진짜 말은- 이뻐라고 해야 돼요. 근데 아름다운 말은 아니야. 이게 정말 몇 개월 동안 있다가 네. 제소를 할 사안인가. 그러면 그 안에 이 친구한테 그때 네가 했던 발언이 나는 불쾌했어. 앞으로는 어쨌든 네가 좋은 뜻에서 했던 말일지라도 내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주의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면 그래 알았어 하면 끝날 일이죠. 그렇죠. 미안하다고 그러고 또 예, 진심으로. 끝날 일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불거진 데는 대학가에서 성폭력이라는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일방적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예. 입장문을 제시한 후에 역풍이 불었는데 그래서 1월 11일 날 대책위가 사과문을 게시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학생들이 엄청 항의를 하고 그 입장문 밑에 댓글이 정말 수백 개가 달렸어요. 그 행동을 비판하는 네네. 대책위를 비난하는 글이 엄청 많이 달렸고 네. 당신들이 도대체 뭔데 도대체 이 발언 하나를 가지고 이런 정도로 이 학생의 그러니까 거기서는 성폭력 개념부터 댓글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더라고요. 그래요? 예, 제가 그걸 쭉 봤는데 그냥 마구 비난이 아니고 이게 왜 성폭력이냐 논리적으로 아니냐 얘기했군요. 이런 예. 거를 서로 따져보는 얘기부터 그다음에 이런 대책위가 활동하는 방식의 문제 그다음에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학교 시스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까지 아주 골고루 되게 학생들이 활발하게 그렇군요. 토론하면서 결론은 네. 그 안에서 여론이 압도적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성폭력이냐 뭐 하는 짓이냐? 그다음에 니네 대책이나 학생회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 이러면서 이제 대책위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지금 쨍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네. 김용민 씨 단추가 위태로워 보입니다라고 했어요. 이거 내가 대응하면 됩니까? 뭐라고요? 이게 저기 그래, 이거 왜 대책위원회 얘기하네. 대책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정희롱이네. 남이야 뱃살이 미안해. 터지건 말건 그 신경을 쓰고 있어. 아니 근데 댓글창에 진짜 이승훈 작가님 이쁘다는 말 진짜 많거든요. 응. 저다 고소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소해야 되는 돼. 거예요? 예? 저거는 아니, 작가님. 저는 네. 좀 감사합니다. 이승훈 작가님 정도는 이쁜 편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님 고소. 하여튼 그래서 당사자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문제, 절차상의 문제를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공간 분리를 4년 졸업 때까지를 기간을 줄여줬어요. 대책위가 다시 아이고, 발표를 했어요. 고맙네. 너무 고마워. 예, 대단한 그래서 거였네.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비난을 받고 네. 다시 최종 입장문에서는 그거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이제 예. 공간 분리는 철회를 했군요. 네, 철회를 예, 했어요. 예. 그런 조치들이. 근데 그런 조치를 내릴 무슨 권위가 있어요? 법적 이게 권위가? 학생 아니, 자치 강제성이 규약에 있나요? 의거해서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 학생 자치 활동 내 성평등을 위한 자치 규약이라는 그 자치 규약에 근거해서 이런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사법 권력보다 더한 이 자치 규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사법 권력이 이 사안에서는 뭐 개입할 수 없죠. 그런 발언 정도를 뭐 경찰서에 고소를 한다 한들 안 되죠. 예. 그 발언만으로는 사실 어렵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사실 서로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왜냐면 공개적인 이 장에서 사건을 갖고 막 뭐 사과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기소입니다. 네. 재판 절차로 보면 기소예요. 근데 이게 기소될 건입니까? 안 될 건이죠. 그래서 안 될 건인데 네. 실제로 판결까지 거의 뭐 판사, 검사, 입법 행위까지 저는 했다고 보는 게 이거 언어 성폭력이다라고 규정한 자체가 규정을 한 거잖아요. 예, 예. 거의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모두 다 행사하고 있는 야, 이건 무슨 권이지? 근데 이거? 이 예. 자체가요. 이 자치규약이 어쨌든 법적 권한 없다 하더라도 자치 공동체 같은 데서는 충분히 통용될 수 있죠. 왜냐하면 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한 이건 종교단체에서도 뭐 현실 법정에서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죠. 더 도덕적인 규율을 도덕적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된다기보다 이런 자치규약을 행사하는 구성원들 자체가 네. 기준도 불분명하고 양형도 없고 이게 정당한 기준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이거를 시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비판에서 정말 자유롭지 못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현실 법정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을 학교에서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 친구도 지금 굉장히 괴로운 상태에서 이거는 그렇죠. 피해자 가해자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네네. 피해자라고 해서 지금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제기한 이 사건 때문에 지금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고 그렇죠. 막 언론에 나고 이러니까 이제서야 겁이 좀 나겠죠. 예, 누구에게나 다 이게 고통인 거예요. 네. 근데 왜 이런 식으로밖에 처리하지 못하는가? 네. 이 자칫 규약 자체의 문제도 한번 돌아봐야 되고. 제가 예상컨대 굉장히 시겁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네. 이 정도의 사회 이슈가 되고 이 정도의 지탄을 받는 내용이 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네.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지탄 받을 수 있는 행동이지만 이 지탄받은 행동이 사람들에게 알려서 또 지탄받을 줄은 전혀 몰랐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들어요. 이게 예. 문제가 뭐냐면요. 이 규약 자체가 이 성평등 규약이 뭐 어떤 평범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규범보다는 페미니즘에 입각한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괴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라 그랬냐면 그 대책위에서 타인의 외모를 품평하는 행위는 바로 평가를 행하는 사람에게 평가를 해도 괜찮은 권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성폭력인지를 권력이라는 그 이유를 말을 썼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한테 그런 평가를 해도 괜찮은 권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란 거예요. 똑같은 새내기들 사이에서 그쵸. 이 남학생은 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논리 하에서 이걸 성폭력이라고 규정한다는 겁니다. 네가 더 예. 위에 있어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거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가해자의 의도에 상관없이 네. 피해자의 주체성을 제약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폭력이고 차별이며 개인의 욕망이나 일탈이 아닌 젠더 권력이라는 구조 속에서 바라봤는데 이런 말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보편인의 상식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규범으로서 용인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네. 페미니즘 그 이론에 입각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양형이나 처벌 조치들이 쭉 따라오니까 네. 이게 이런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치규약 자체도 대학들이 아마 다 비슷할 거라고 봐요. 이 성평등 조약은 거의 다 여성주의에 입각한 논리로 이 성평등 규약들을 만듭니다. 2차 가해나 피해자 중심주의나 이런 것들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고 그렇다면 이걸 운영하는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이 학생들도 이런 걸 집행해 본 경험이 사실은 많이 부족하고 그런 학생들이 또 집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거를 경직되게 바라보고 그러니까 피해자를 위한다는 선의에서 다 하는 일이지만 대학 사회가 보호해야 될 구성원은 모든 학생이지 여학생만이 아니거든요. 예. 그 기본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너 정도면 예쁜 좀, 우리 과 애들 정도면 예쁜 편이지라는 한마디에 젠더 권력은 구조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 뭐 네. 개인의 욕망이나 일탈이 아닌 젠더 권력. 평가를 해가는 사람에게 평가를 해도 괜찮은 권력이 존재하기 아니 근데 때문에. 여학생들이 이게 남학생 무슨 권력인데 도대체. 얼평 얼마나 많이 합니까? 당연하죠. 예, 그러면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젠더 권력 속에서 네. 여학생들이 남학생에게 하는 얼평은 그런 요즘 거예요. 쓰는 말 있잖아요. 뭐 얼굴 천재라느니. 이런 거 다 언어 성폭력 근데 될수 이제 있어요. 또 그 이른바 그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여성은 사회적으로는 약자고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적 표현 행위는 그거는 네. 권력적 행위일 수 없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이제 틀렸다고 얘기해야죠. 얼마든지 뭐 네. 얼굴 평가하는 것은 아니, 여성이 하면 관계 없다. 이거 얼평을 아니에요? 동등하게 하는 시대에 네. 그 얼평에서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여자들 얼평 장난 아니죠. 단톡방이 문제라고 계속 하는데 제 친구인 여자들하고 하는 단톡방만 봐도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얼평 우리는 안 하는 사람이 서로 안 깔 뿐이지. 대화 중에 얼평 빼고 네. 대화 한번 해보세요. 제가 까칠남자에서 이거 싫어하는 거 봤거든요. 얼평 빼고 대화가 안 돼요. 너 신발 어디서 샀어? 오늘 잘 어울린다. 머리 잘 되는데 어제 술 마셨어? 이게 다 얼평이라니까요. 단추가 위태롭다. 네, 이거 심해요. 문평. 네. 배평이네 배평. 그러니까 배를 이거를 평가하는 거지.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은 네. 서로에 대한 에티켓,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서로 지켜야 할 에티켓 수준으로 이걸 설정하고 서로가 조심해야 될 일이지 그럼요. 이걸 젠더 권력으로 봐서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이거는 너무 나갔기도 했지만 왜 웃으세요? 아니. 아니 김용민 씨의 방금 그 말은 네. 이 성희롱이 여자한테 적용이 안 되면 성폭력도 여자한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런 가고 원리로 있잖아요 따지면은. 지금. 예. 네, 그게 또 성인지 그런 식으로 감수성에도 따지면은 들어있고. 그런 식으로 가면 이게 말이 그러니까 되는 이게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논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특수한 논리를 자꾸 이념으로 주입시키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대책위원회 발표에 수많은 네. 비판의 댓글이 달린 건 뭐냐면은 그 엉뚱한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댓글 단 분들이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많겠죠. 자기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여학생도 걱정. 많아요. 여학생들도 나 서강대 다니는데 진짜 부끄럽다고 도대체 학교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나는 창피하다고. 그 지금 이른바 그 말을 했다는 학생에 대한 공격은요.
이 시대 그 대학생들, 네네. 남성 대학생들이 80년대, 70년대 젠더 의식이 전무했던 시대, 그 시대에 남성으로 간주하고 처벌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준에서는 사실 변함이 없죠.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성들이 지금 제시하는 기준은 똑같은 거예요. 여성은 약자다, 예. 절대 약자다. 예. 어. 그러니까 요구하거나 처벌하는 방식은 똑같고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그 시절과 지금의 남성들은 다른데 완전히 예, 달라요. 예. 남자들은 그게, 많이 다르죠. 예. 예. 그 당연히 그 이런 뭐 그 젠더 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감수성이나 그래서 인식이 있다고. 이게 정말 여성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면 이 사안만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동등하게 지켜야 될 규범으로서 이 문제를 가져가야 되는데 여학생들이 그렇게 댓글에서 얼평하고 하는 것은 아무런 징계나 제재 조치가 그렇죠. 없고 예. 혹은 자정 노력도 없고 이 서강대 사태에서 문제가 된 거는 아까 그런 자치규약을 운영하는 사람들 문제, 규약 자체 문제, 그다음에 중요하게 여기 한국 여성의 전화라는 단체가 등장합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 성폭력 상담소에 이것이 성폭력에 해당하는지를 이 대책위에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성폭력 상담소가 언어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려준 아, 거예요. 그래요? 예, 아, 그걸로 거기에 자문을 얻었군요. 네,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예. 대학 안에 성평등 상담소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학내에 문제가 있으면 성평등 상담소로 뭐 제소를 하든 신고를 하든 상담을 하든 가져가요. 그 시스템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외부에 다시 이걸 자문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권위가 있는 단체에서 이걸 인정했다라는 명분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학내 시스템이 있는데 그리고 학생의 자치규약을 이거에서 의존하는 학생회가 왜 굳이 외부의 여성단체에서 그리고 그 여성단체는 성폭력의 개념을 계속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 운동단체인데 네. 거기에다 물으면 당연히 성폭력이죠. 아니, 이거는 거의 예. 친일파가 있는데 이 친일파를 물어본 거야. 이토 히로부미한테. 이 사람 친일파 아니잖아요. 이런 거 비슷한 거야. 여기다가 자문을 구한 거는. 그래서 예. 저는 이 단체들도 그런 문의가 올 때 네. 학교 안에 성평등 상담소가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잘 해결해라 라고 권하면 될 텐데 그렇죠. 그걸 받아서 굳이 학내 문제에 이렇게 개입해서 이걸 성폭력으로 규정하면서 이 사다를 만드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단체들은 이런 문제에 많이 개입하려고 합니다. 이 다른 사건도 있는데 여성민우회에서 또 성폭력이라고 규정을 해서 학내 성평등 상담소에서 무혐의로 처리한 사건을 여성민우회에서 다시 학교의 학생회랑 그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학생과 제기해가지고 다시 문제를 삼아서 또다시 징계를 받은 사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가에 안 그래도 성별 갈등이 이렇게 심각한데 심각하죠, 예. 왜 굳이 더 개입을 해서 학교의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있단 말이죠. 없을 때는 그런 단체들이 외부에서 조력자로서 활동할 수 있어요. 근데 있으면 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학교 안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결하도록 그렇죠.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학교는 해야지 굳이 여기에서 그 성폭력을 규정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서 왜 더 갈등의 불씨를 키우냐는 그러니까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 엄마가 뒤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뒤에 백이 있는 거지. 왜냐면 합리화를 저쪽에다 그냥 맡겨두면 근데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예. 아까도 보셨지만 이 젠더 권력으로 모든 걸 바라봤을 때 문제되지 않을 사안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젠더 권력으로 바라보는 그 자체가 운동인 단체들인데 네. 거기에 문의를 한들 그 봐, 얘네들이 맞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문의한들 된 거잖아요. 성폭력이라는 혐의에서 네. 벗어날 수 있는 사례가 과연 있을까? 너 정도면 예쁘지 발언도 언어 성폭력이 되는 네. 그런 곳에서 성폭력이 아닌 경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남성 자체가 젠더 권력 안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해자라고 규정을 해요. 니네가 그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한 가지 또 중요하게 그 대중을 향해서 공개 사과문을 강제하는 행위.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걸 처벌 조치로서 사과문을 강제하는 제도가 아주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이게 바로 있어요. 자아 비판이란 거예요. 자아 그렇죠. 비판. 예. 아니 어떻게 이게 참. 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진보정당에서는 공개사과문을 강요할 수가 있죠. 진보 어떻게. 정당에서는 네. 공개사과문이란 처벌 제도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요. 사람의 맞아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공개사과문을 없애기도 했어요. 우리의 진보는 이랬습니다. 이 사건을 봐도 이 남학생이 자기가 그런 문제 제기를 들으니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하면 그 해당 여학생이 사과하면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공개사과문을 쓰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범죄뿐 아니라 지금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공개사과를 하라고 해요. 이거는
내면의 문제라는 것은 인간이 정말 마지막까지 가져가야 되고 지켜져야 될 자유고 권리거든요. 네네. 내 내면에 반하는 말을 하지 않을 권리. 이것은 정말 인간에게 주어진 저는 이거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 이런 말처럼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 내 뭐 이거. 내면에서는 예. 그거에 굴복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지만 음. 만약에 이게 사법부로 간다면 내가 감옥에 갇히거나 어떤 벌금을 내거나 하는 처벌로서 그냥 그 대가를 치르면 돼요. 근데 이 공개사과는 내가 이 정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죠. 이상의 네네. 내 양심과 타협할 수 없는 걸 요구한단 말이죠. 강제로. 이선욱 작가님 뭐 그런 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많이 있죠. 기억나시는 거 좀 하나 얘기해 주세요. 저 공개사과문을 쓰고 나서 예. 괴로워하는 사람들 예. 저는 많이 만났죠. 아. 왜냐하면 예. 그 행위가 두고두고 자기 자신에게는 음. 되게 수치스러운 일로 남는 거예요. 굴욕이지, 예, 굴욕. 굴욕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거는 굴욕감을 주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명예형이죠. 말하자면 우리는 근대적인 인권 국가를 만들면서 명예형이라는 걸 없앴잖아요. 근데 네네.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개명한 시대에 명예형을 계속 더 강화하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말,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말에 굴복했어. 타인의 강압에 의해서. 근데 나는 그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어. 그렇지만 그 행위는 두고두고 나한테 너무나 치욕스러운 일로 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과를 했다는 것은 두고두고 박제가 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박제의 시대잖아요. 저 새끼는 과오가 예. 있어. 그리고 그 사과라는 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만큼의 1만큼의 잘못을 했어도 100만큼의 잘못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상대는 이 잘못을 100에 두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이걸 모조리 통째로 다 인정한 게 돼버려요. 나는 아닌데 내가 이만큼의 잘못을 했다 해도 그러니까 이게 개인으로서는 인격살인이죠. 예, 네. 인격살인입니다. 네네. 그래서 자꾸 이 공개사과문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실 때 저는 공개사과문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다만 이건 다르죠. 내 스스로 정말 이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 당사자에게든 혹은 뭐 공개적으로든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할 수 100% 있죠. 자의에 의한. 자의에 의해서 네. 그건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셨지만 그 사과도 받아주지 않아요. 마음에 들 때까지. 누구 기준으로? 피해자 기준으로. 이거 마음에 안 들면 반려. 다시 써. 다시 써. 이게 무슨 사과문입니까? 그렇죠. 예. 사과문이 아니라 그냥 자기 그러면서 마음대로- 어떻게 진정성을 논해요? 이건 인격을 거의 밟는 거예요, 인권을. 예, 사람이 하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들은 평가를 행하는 사람에게 평가를 해도 괜찮은 권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그 타당성을 내가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 타당성 있는 행동을 다 했어요. 자문을 구했고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도 된대라고 하고 그 힘을 이 친구에게 권력으로 누르기 위해서 사과문까지 해서 반려하고 이 사람 인권을 완전 짓밟는 행동을 이 말을 그냥 그 자기 자신의 행동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말들을 직접적으로 행동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 정도의 행동인지 그 의미가 뭔지를 미처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하라고 매뉴얼을 준 게 아닐까요? 그 매뉴얼이 지금 자치규약안에 있는 거고요. 그게 그동안 쭉 이어져 온 여성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매뉴얼인 거죠. 그 사과문을 쓰고 그 고통스러워했던 그 제 지인의 경우도 그게 어떤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문을 당해서 강제로 자백한 것과 같은 느낌이다. 예. 심리적 고문을 당하긴 그렇죠. 한 거죠. 예. 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행동을 하고 난. 네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네. 정말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거든요. 아, 예. 불특정 다수를 두고 뭐 잠재적 가해자라는 평가를 하는데 이전 제가 봤을 때 반대예요. 네.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를 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과 이제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나는 사실 이 사건 하면서 그 사건이 생각났어요. 맞아요. 유시민 이사장, 예. 유시민 이사장 따님 그것 때문에 사건이. 좀 더 화제가 됐었죠. 예. 2011년도에 일어났던 이건 더 기가 막혀. 예, 네네. 서울대학교 이른바 담배 성폭력 아, 이거 엄청 사건인데 읽었었어요. 예. 아시는 분도 좀 있을 거예요. 2011년도에 담배 성폭력이라고 하면은 예. 성폭력이라고 담배로 하면 막- 담배로 어디를 막 지지는 네, 것처럼. 그런 걸 연상하잖아요. 놀랍잖아요. 그거 예, 아니죠? 아니죠. 예. 예,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2011년도에 서울대학교 사회대에서 사회대 학생들끼리 일어난 일인데 여학생이 남학생이 세미나 중에 자기에게 이별을 통보했는데 교제하던 중에 네.
그 이별을 통보하는 말을 줄담배를 피우면서 했다. 그것이 내게는 성폭력으로 느껴졌다. 이렇게 해서 제소를 한 사건입니다. 학생에. 자기 앞에서 담배를 예, 피우다 그 담배를 피운 게 권위적으로 얘기를 했다. 네, 뭐라고 이런 했냐면 거죠. 예. 남자친구가 줄담배를 피우면서 남성성을 과시했고 남성성.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면서 발언권을 침해했다. 네. 이것이 제소한 이유입니다. 당시에 그 사회대 학생회장이 유수진 씨였어요. 네, 유시민 이사장 따님. 유시민 예. 따님이죠. 이분이 그거는 개인적인 일이지 성폭력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려를 했어요. 합리적으로 정확한 판단했네. 판단이죠. 반려를 예. 한 후로 이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음. 제소한 여성과 그 여성이 속한 정치 조직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일제히 관악 여성주의 모임이라고 서울대 안에 여성주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 단체랑 해서 일제히 이제 이 유수진 씨를 사회대 학생회장이 이걸 반려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했죠. 네네. 그래서 이 사건이 왜 성폭력이 아니라는 거냐. 그리고 아니 뭐가 성폭력이야 이게? 아니 뭐 그래서- 남성만 담배 피나? 한번 들어보죠. 계속- 네, 지금 나 좀 억누르고 있습니다. 계속 어이가 없어가지고. 괴롭혔어요. 예. 계속 괴롭히고 글로도 말로도 공개적으로 계속 이 학생회장 개인을 괴롭혀서 사퇴를 합니다. 사퇴까지 갔죠, 회장이. 사퇴를 예, 했어요. 예. 그리고 굉장히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어요. 그때. 진짜 막 왜냐하면 막 힘들다고 욕설도 그러잖아요. 예, 있었고 막. 괴롭힘도 있고 그 공개적인 비난이 계속 되니까 그 2차 가해자다. 그 유수진 씨가. 너는 성폭력 피해자를 이 사건을 2차 가해다? 기억함으로써 2차 가해를 한 거다. 이러면서 계속 비난을 해서 사퇴를 하고 사퇴를 한 이후에도 계속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니 사퇴한 이후에 왜 사퇴한 이후에 괴롭힘을 어쨌든 당해요? 이 사건이 지금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네가 2차 가해를 했다 이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유수진 씨가 서울대 총학생회 자신을 비난한 그 여성주의 그 모임, 그다음에 그 처음 제소인 그 제소자. 여학생이 예. 속한 그 정치단이 이들을 계속 비난했던 그 사람들을 총학생회 제소를 합니다. 그래서 총학생회가 이 사건에 대한 대책위를 만들어서 사건을 조사를 해요. 그 과정에서 다 모여서 성폭력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 이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비난하던 조직들에서 입장문만 내고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위에서 그들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해요. 그 여성주의 모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제목이 2013년 그 6월인데 2011년에 일어난 일인데 13년까지 이 사건이 끌고 갑니다. 해결이 안 돼서 뭐냐면 6월에 서울대 총학생회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가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제목이 사건은 버려놓고 해결은 하지 않겠다는 여성주의 자치 모임 공간을 규탄한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뭐냐면 무분별한 언어폭력을 저지르고 반성폭력 운동의 원칙들을 악용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 여성주의 자치 모임이. 그다음에 사회대 학생회장 유수진 씨죠. 사회대 학생회장의 발언과 행동 거지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성폭력 2차 가해자란 낙인을 찍어가며 임기 내내 사회대 학생회장을 정치적으로 압박했다. 네네. 이 가해 조직은 주변인 모두를 성폭력 2차 가해자로 만들었고 본 사건은 반성폭력 내교의 취지와 원칙들을 남용함으로써 오히려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적 노력과 현재적 의미마저 놀림거리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강도 높은 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이 조직들이 연대하여 유수진 씨와 그 처음에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 학생에게 배상하라, 사과하라. 그 남학생에게 예, 배상하라고 사과했습니다. 이때까지 하고. 아직 저는 서울대가 그래도 이런 사건을 공론화해서 처리를 할 정도의 서울대답네요. 예, 기백이 있구나. 네네네. 예, 그게 2013년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이것 그러면 때문에 유수진 2년 씨가 동안 이겼어? 그렇죠. 이 건으로 보면 예. 이긴 거죠. 그때 이긴 거죠.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게 2년 동안 정신적 괴롭힘을 당해서 만신창이가 됐고. 형이 뭐 한 가지 일로 형님이 2년 동안 괴롭힌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나는 어떤 그 단체가. 막말 사건 때문에 네. 뭐 지금까지도 그 뭐 그 낙인이 그렇잖아요. 박혀가지고 예. 힘들어. 진짜 이게 진 빠지는 일인데 네. 다른 일도 손에 안 잡혀요 이렇게 되면. 네, 예. 그래서 이 서울 최종 이 대책위가 그렇게 결론을 내고 그 여성주의 모임과 그 단위들이 이제 사과문도 발표하고 했는데 네. 중요하게 이때 일어난 변화가 서울대학교의 그 사회대 학생회의 성폭력 관련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이 사건으로. 개정해야죠. 예. 어떻게 개정을 했냐면 성폭력의 진위 여부를 그동안은 피해자의 입장에 따라서 규정을 했어요. 말하자면 여자가 불쾌했다면 성폭력이다. 이거를 이제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담배 성폭력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니 근데 담배를 어떻게 폈길래 그런 거지? 줄담배를 이렇게 피웠대요. 폈는데 뭐 이렇게 뭐 도너츠를 젠데 했나, 권력 이렇게? 이런 거죠. 도너츠를 이렇게 막 한 5개를 네, 네, 어떻게 된 그래서-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옛날 야채 막 뭐 이렇게 예를 들어 해가지고. 담배를 폈는데 어? 했는데 그치. 이게 연기가 넌 못생겼어 이게 뭐 딱 이렇게 아이 된다든지. 그건 뭐야 정말 마스크예요.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담배 옛날에 야채들 이렇게 피잖아. 예.
이렇게 해가지고 신배도 이렇게 해서 남성성을 과시한 건가요? 이게 뭐죠? 도대체 남성성을 과시한 게 도대체 뭐냐고 나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담배를 어떻게 남성성을 과시해서 어떻게 피는 거야? 줄담배를 나 좀 설명 좀 해줘요. 답답해서 저도 그래. 설명을 못해요. 그쵸, 이게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성폭력인지. 돼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통용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헤어진 거에 대한 네.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는 그렇죠. 있겠지. 뭐 심정적으로 이제 파악해 보자면 그런 그럼 둘이 건데. 해결을 해야지. 그건 개인적인 문제지, 그거는 개인적인 어디까지나. 문제죠. 예. 이거를 성폭력이라고 제소를 할 사안입니까? 그리고 가해 행위가 실제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가해자라고 하지 않고 가해 피의자라고 한다라고 그걸 이제 명칭을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폭력의 범위를 좀 구체적으로 좁혔습니다. 그동안은 뭐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 이러니까 그냥 남자 여자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성폭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규정이었어요. 이거를 이제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뭐 인간의 존엄을 해친 행위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이렇게 바꿨으면 뭐 하냐는 거죠. 도대체 우리는 그런 사건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냐는 거예요. 2018년에 그러니까요. 다시 서강대학교 예쁘다 성폭력 사건으로 오히려 그때 학칙보다 제가 지금 서강대 학칙을 돌아갔어요. 봤어요. 네. 봤더니 이런 뭐 무고 가능성이나 이 사건이 성폭력으로 규정되지 않을 가능성 같은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학칙이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온통 피해자 중심주의밖에 없어요. 피해자는 이런 권리를 간다, 이런 권리를 간다 이것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무고의 혐의를 제기하거나 혹은 이 시스템상 자기가 소명하고 항변할 절차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법칙들이 오히려 법 위에 지금 우리 삶의 공간에서 그냥 법보다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대학생들 우리가 어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옛날엔 맞아, 성인이죠. 지성의 전당이었잖아요. 네. 성인들이고. 네네. 근데 유독 성범죄, 성폭력 문제에서만 너무나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통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은 이 서울대 사건도 그때 담배 성폭력 사건 때문에 총학생의 선고가 무산되고요. 그래요. 비운동권이 당선되고 학내에서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게 단순히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비난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학생 조직, 말하자면 그 학생이 속했던 정치 조직들이 있으니까 네네. 진보적인 학생들, 그런 운동권 학생들 네네. 이런 진영에까지 타격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놀림거리가 되고 그러면서 학생의 선거가 줄줄이 무산되고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단순히 페미니스트뿐만이 아니라 인권운동을 하고 성폭력, 반성폭력 운동을 하고 이런 운동을 하는 진영과 사람 모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체를 거예요. 다 이렇게 싸잡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들의 조롱거리가 된 행동이 거죠. 도대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권리에만 무한대에 주장을 하지 마시고 좀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질 사람은 없나요? 네. 이렇게 되면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이게 피해를 입은 사람의 타격은 회복되지 않아요. 네. 유수진 씨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때 입은 오히려 정신적인 유수진 피해가? 씨라는 이름은 기억에 남죠,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좀 얻을 수 있냐면 그 여성주의나 PC주의들의 그런 교조적인 도그마 있죠. 그렇지. 여성은 약자, 그다음에 뭐 젠더걸 이런 교조적인 도그마가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파괴하고 공동체를 오히려 어떻게 붕괴시키는지. 권리를 위한다는 운동이 오히려 개별 인간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거, 이걸 좀 그런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그 생각을 해왔어요. 진보 진영은 이런 성폭력 사건을 해결할 능력도 책임감도 없다. 네네네. 예, 그냥 차라리 사건이 일어나면 그냥 사법기구에 맡겨라. 그게 낫다. 사법기구까지 가지 않을 사안이면 그냥 조직 내 문화를 개선하는 그렇죠, 캠페인쯤으로 그렇죠. 예, 바꿔야지 그렇지. 개인을 계속 처단하는 방식으로는 조직도 와야 되고 쓸데없는 학칙 만들지 말아라. 인간관계도 예. 파괴되고 네네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 중심주의나 2차 가해 같은 개념 이제는 정말 바꿔야 됩니다. 네네. 예, 재정의해야 됩니다. 너 자신 있어? 자신 네. 있으면 법적으로 가서 따지자. 사법기관 네. 가자. 라고 얘기를 하지. 그렇게 안 갈 거면 그냥 네. 잘 이야기해서 푸는 게 좋지. 네, 가서 뭐 제가- 반성문을 게재하고 다시 써라. 첨삭지도. 이렇게 하면 지금 학교 내에서 이런 문제가, 이런 문화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근데 점점 확산돼요, 이 문화가. 왜냐하면 지금 뭐 페미니즘 운동이 이렇게 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점점 더 확산되고 오히려 정부 같은 데서는 이 운동을 권장합니다. 대학가에 이제 성폭력을 뿌리 뽑자. 이래서 뭐 모든 분야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라. 이제 각종 이제 통계들을 계속 뽑으려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 저는 우려되는 게 필요한 일이긴 한데 네. 아까처럼 성폭력이라는 개념 규정을 그렇게 넓게 한 상태에서
성폭력 사례를 수집하면 당연히 대학가든 어디든 성폭력의 온상으로 그렇죠. 지목이 되죠. 네네. 그러면 거기서 어떤 해결책을 또 가져올 것인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치 안에서 또 권리를 침해당하고 또 부당함을 호소하지 못하고 그냥 농도 1의 사건과 농도 100의 사건이 그냥 같이 다 휩쓸려서 처리되는 또 위험이 있죠. 분명히 네. 예상되는 위험이고 이런 부작용들까지 좀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네. 정책이 좀 입안되고 집행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죠. 저는 그 기준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는 게 성희롱의 그 법에 의한 정의가 사실 애매모호하잖아요.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성희롱의 기준인데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한 좀 기준도 좀 명확하게 좀 잡혔으면 좋겠는데 네. 이건 그냥 너무 그냥 피해자한테 맡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지금 2차 가해는 네. 사건의 진행 결과를 공개하라고 하니까 2차 가해가 되기 때문에 공개 못 한다는 거예요. 피해자 중심주의 입각해서 네네. 공개되면 피해자에게 이게 압박이 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건의 진위 여부를 알고자 하는 노력조차도 지금은 다 2차 가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말라는 뭘 얘기인가요? 물으면 못하게 해요. 네. 다 비공개 처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선은 해야죠. 근데 모든 게 다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가 요구대로 피해자 중심주의를 그런 개념으로 가져간다면 어느 정도 그렇게 정말 해야 되는 원님 것 같다고 재판 될 생각하는데.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좀 심하다는 예, 말씀이시죠. 이게 근데 학교가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캠퍼스 성폭력 문제가 엄청 심각해요. 아 요즘 그렇습니다. 대학마다. 그래서 있었던 일 중에 유명한 게 매트리스 시위라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눈개서라는 남학생이 네. 성관계를 한 여학생에게 강간범으로 제소가 됩니다. 학교에 아, 제소가 됐는데 그 둘이 유명한 이제 일이에요. 합의하에서 네. 성관계 가진 건데 매트리스를 끌고 다니면서 그 여학생이 시위를 하는데 학교에서 자체 조사를 했어요. 근데 남학생 혐의를 강간 혐의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해서 네네. 그냥 무혐의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그거에 굴복하지 않고 밖에 언론사랑 인터뷰를 하고 시위를 해요. 매트리스를 끌고 다니면서. 침대 매트리스. 예, 매트리를 끌고 다니면서 침대가 가장 사적인 영역인데 나는 여기에서 내 평생에 끌고 가야 될 고통스러운 짐을 난 지게 됐다. 그리고 강간범이 캠퍼스를 활보하고 있는데 학교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시위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여학생이 뭐 디자인을 전공한 학생인데 그 시위 자체가 아트, 퍼포먼스로 뉴스에도 실리고 전시회도 되고 학교에서도 공식 전시도 되고 한국 같으면 예. 진보 신문에 뭐 일면으로 실릴 예, 거예요. 뉴스위크진가 타임진가 표지로도 그래요? 등장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미국 사회에서 이게 큰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학생은 학교에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 사건을 수사를 해요. 근데 검찰에서도 증거 불충분 그리고 무혐의로 무혐의군요.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그랬는데 이 여학생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어요.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수사 결과를 그렇게 발표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고 학교 조사, 검찰 조사도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이 네네. 났는데 이 여학생은 끝까지. 강간범이 캠퍼스에 있다. 그러면서 이 남학생이 이제 고통을 겪은 거죠. 네네. 근데 그 학생은 지금까지도 지지를 받고 있고 이 남학생은 이제 소송을 합니다. 학교랑 그다음에 그 학교 학과랑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네. 돼요, 이거? 소송을 했는데 합의했다고 들었어요. 학교가 어떤 식으로 합의 조건을 내걸는지 모르겠지만 그 변호사가 이게 미국의 성폭력 그 규정도 오바마 정부 시절에 어떻게 했냐면 교육부의 민권국에서 모든 대학에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성폭력 사건에 적극 대항하지 않고 학교가 조치하지 않으면 정부 보조금을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학교를 압박합니다. 그런 조치를 내리니까 그런 연방지원금을 박탈하겠다는 걸 발표하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학생이나 나타나면 학교가 그걸 어떤 식으로든 반응해서 조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합니다. 이제는 그 대응해야죠. 적극적인 네. 대응이 뭐냐면 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타나면 네. 어찌됐건 이 피해 사실을 들어보는 거죠. 예. 인정하고 네네. 남학생을 처벌하는 식으로. 그래서 많은 남학생들이 처벌을 받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지금 교육부에서는 야 시끄럽게 하지 마 좀. 니들이 알아서 수습해. 네. 이 차원이었다고. 그러면 네. 수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네. 받아주는 이게 거지. 뭐. 왜냐하면 무혐의 처리하면 시끄러워지거든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2차 가해잖아요. 무혐의 처리하면 무조건. 예, 그래서 네. 이런 식의 이제 압박을 받으니까 네. 남학생들이 이제 소수지만 소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가 그 소송도 성차별이라고 소송을 합니다. 학교는 어떤 성별이든 동등하게 학생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학교가 왜 여학생만 이
제소 과정에서 자기들이 받은 불합리한 처벌, 네. 반론권도 주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 학교가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낸 증거는 기각하고 여학생의 주장만 받아들이고 이런 식의 처리를 하니까 계속 지금도 제소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요즘도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작년 11월에 공립학교에서 성별 및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 타이틀 9을 시행하는 방법을 발표를 했어요. 그 이전에 이런 조치들 때문에 수백 명의 청년들이 적법 절차 위반을 주장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대학들은 연방정부를 무시하고 공적 자금을 받을 위험에 있거나 혹은 학생의 권리를 무시하고 법정에 갈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피해 사실을 학교가 처리하지 않으면 여학생들이 또 소송하는 거예요. 네네네. 학교는 그렇게 이중으로 양쪽 소송의 압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은 이 제도가 오히려 대학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치를 보완하겠다면서 오히려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해요. 아, 그래요? 근데 뭘 발표했냐면 성폭력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아까처럼 젠더나 성에 대한 일상적인 발언도 원치 않은 성적 행위로 규정하고 담당자 조사를 해야 됐어요. 의무가 네네네.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는 명백하게 심각한 침해에 한한 것을 성폭력으로 본다. 그렇게 성폭력의 범위를 축소했고 그다음에 교차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그전에는 교차 검증을 금지하진 않았지만 그 신고자가 트라우마를 갖게 된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어떤 질문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소당한 남학생 측은 네네.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같은 방, 같은 공간에 놓지 않고도 서로의 대리인을 통해서 상대방이 제시한 의혹에 대해서 이쪽도 반론을 제기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게 해라. 그러니까 교차 검증을 해라. 그런 규칙을 이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조금 더 강화했어요. 그래서 증거의 유무에 따라 성범죄를 판단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이 교육부 대변인이 발표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성폭력 범죄로 정의의 척도를 재조정하려는 시도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될 게 지금 이제 미국 정부가 트럼프로 바뀌었잖아요. 네. 오바마 정부에서 네. 힐러리가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하도 득세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보수 쪽으로 많이 전향을 했다. 그 PC주의 얘기를 많이 하죠. PC주의, PC주의의, 페미니즘 예, 이런 것 필요함을. 때문에 보수로 분명히 전향했다. 이 방송을 보시거나 혹시 뭐 정치를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도 뭐 민주당에 계신다거나 이런 분들도 좀 이거 좀 유념하셔야 될 문제라고 그래서 생각해요. 바른미래당의 예. 그 이준석, 하태경 두 사람은 이게 우리 야당이 살 길이다 해가지고 이제 약간 목표를 잡았죠. 그렇죠. 우리 우먼스 플레인이 주장하는 그 내용으로 네. 지금 20대 남성들에게 우리가 당신들 편이다 이러면서 지금 편층을 모으고 있어요. 지금. 네네네. 그 트럼프도 하는 얘기가 우리들의 아들들이 매우 곤란한 세상이 됐다 이러면서 맞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 갔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물론 미국 내에서도 페미니스트나 여성 주의자들한테 엄청나게 비판을 받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도 피해 여학생에게 트라우마를 줄 수 있다는 걸로 굉장히 비판을 받아요. 근데 네. 트럼프도 이 조치를 하면서 매우 방어적인 태도로 해요.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그런 실제로 비판이 트럼프도 심하기 때문에. 이런 소송을 몇 개 당했잖아요. 여성들로. 예, 아니 분위기가 좋았고 서로 어떤 연애적 감정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벌어진 성폭력을 고리로 해서 그때 나는 저 사람하고 성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강간을 당했다. 이런 논리로 남성을 아주 집요하게 괴롭히는 이런 행위가 많이 있나 보죠. 이제 그런 제보나 자기 경험, 고충을 털어놓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더 많아지고 있고. 네네.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쓸 수 있는 무기가 옆에 널려 있어요. 그거를 그 사람의 윤리나 도덕성이나 책임감에 기대서 안 쓰리라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총기 사건 보세요. 총이 있으면 씁니다. 그거는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를 이해한다면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제도가 있으면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 내가 보복심이든 혹은 뭐 어떤 불쾌함이든 상대방을 곤란에 처하게 하고 싶어. 방법이 미운 있어요. 사람이 있어. 예. 써먹을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너무나 쉽고 간단해. 안 쓰겠습니까? 이거는 여성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남성에게도 이런 무기가 있다면 씁니다. 근데 지금 이 성범죄 영역에서는 여성에게 그 무기가 많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무기를 활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성이 완벽한 존재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걸 방지할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계속 한쪽에서는 과장된 공포, 여성들을 그런 식으로 또 비난해서 이걸 조치를 하다 보면 실제 피해자들이
도움받지 못한다. 그런 우려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네. 이런 저도 그 곤란함 때문에 입을 닫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은 이게 저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민주노총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알지만 비난받는 거 원치 않아서 네네. 혹은 내가 말 한마디 보태는 게 또 다른 공격으로 돌아올까 봐 자제하거나 참잖아요. 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걸 넘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우리 사회 구성원 동료 시민들이 계속 고통받는 일이 생겨요. 권리를 침해당하고 사회 기본권이 후퇴하고. 근데 이거를 여태까지도 이제 진영이나 어떤 정체성주의나 이런 걸로 그냥 매몰돼서 못 본 척 할 수 없죠. 제가 아는 친구는 24시간 녹음기를 돌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 나를 보호할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도 그런 받고. 사회를 지향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정말 그냥 개인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하고 서로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고 에티켓으로 그렇게 하면 될 문제들을 이렇게 아니, 다 앞으로 범죄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고 앞으로 그러니까 이성과의 한 행동을 모든 것을 다 기록을 남겨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고민도 들게 하고. 지금은 그게 현실적인 재원으로 막 통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밖에 필수를 하나의 방법이 없다. 방법이다. 예. 뭐 약간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난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고 나는 올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에게 범죄자로 지목을 받는다면 과연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며 무슨 노력을 기울여야 되냐. 그럼 과연 정답은 녹음기를 계속 돌리는 거 방법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얻은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이걸 예. 자꾸 저출산 뭐 정책을 어떻게 한다는데 이렇게 가면 저출산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정말. 하여튼 그래서 오늘 그 너 예쁘다 성폭력 네. 이게 언어 성폭력이잖아요. 예. 최근에 정우성 씨가 또 말 한마디 맞아요. 했다가 네. 또 맹비난을 받고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언어 PC주의자들이라고 저는 칭하고요. 문화자경단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심하게 말할 때는 정말 문화자경단이에요. 그렇죠. 예, 정우성 씨 정우성이라는 발언이 도대체 정우성이란 예. 약자가 있단 말이지. 약자를 자기가 짓밟을 수 있는 혹이야 이런 거 그렇잖아요. 그쵸, 만만하죠. 까기 세상에 쉽고. 네. 염정아 배우는 정말 꽃은 지지 않는다는 걸 온몸으로 입증했다. 이 말이 공개 사과할 말입니까? 꽃이 잘못이에요? 온몸이 잘못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가 잘못인지. 그러니까 염정아가 꽃으로 그 비유되는 것 자체가 여성- 잘못된 비하하는 염정아를 것이다. 꽃에 비유한 것도 아니지만 꽃은 지지 않는다는 걸 입증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염정아라는 배우의 어떤 클래스에 대한 찬양이며 존중이며 칭찬이죠. 근데 저는- 그거를 도대체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저는 연예인 분들한테 제발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본인이 생각할 때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면 제발 사과문 좀 쓰지 마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누군가 거세게 저항을 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내 정치적 판가름에서 나는 옳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반성문을 자꾸 쓰는 겁니까? 네, 정우성 그냥 내 말은 맞았습니다라고 그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대중을 같아요. 직접 상대하는 사람들의 고충이죠. 아니 뭐 그 저도 알죠. 예. 그리고 저도 예. 네. 그 정도면은 네. 그 정도면은 정우성 씨의 그 진심은 이미 모두가 다 의심하지 않잖아요. 정우성 씨 염정아 씨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천사의 발언을 한 거 예.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그게 꽃으로 비유했다 그러면은 아 정우성 씨 다 좋은데 굳이 꼭 꽃으로 비유하셔야겠습니까? 이 정도라고 나는 이 정도라고 봐. 근데 뭐 사람을 완전히 잡잖아요. 뭐라고 했냐면요. 쥐잡듯이 잡아들려고 하잖아요. 배우님이 하셨던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라고 그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한 사과를 듣고 싶습니다. 네. 누구한테 사과해야 됩니까? 염정아 씨가 불편하다고 얘기했나요? 그러니까요. 뭐 누가 당사자인 염정아 씨도 가만히 있는데 왜 자신들이 사과를 받아야 아니, 됩니까? 꽃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도대체 뭐 누구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사과를 자신들이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참. 도대체 어떤 권리를 가졌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과하세요. 사퇴하세요. 막 이런 말 좀 왜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오지랖 사퇴하세요. 꽃이라는 이거 하나. 표현을 비유적으로 네. 사용했다고 이 정우성 씨가 사과를 하는 이 사태 이게 네.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제가 최근에 주간경향에 명절 앞두고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이 언어 PC주의자들에 대해서 네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들이 하는 운동 방식이란 게 언어를 규제하려고 합니다. 언어가 사람들의 관계에서 매우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으로 이 사람을 차별주의자로 몰고 반여성주의자로 몰고 혐오주의자로 몹니다. 네. 언어를 함으로 해서 네네. 그래서 인간이 표현한 언어에 대해서 엄청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런 꽃은 지지 않는다는 걸 네네. 입증했다. 이런 거를 언어적인 규제로 가져가려고 해요. 네. 당신 표현이 잘못됐어. 이분들은
세상에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표현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불편을 느끼는 염정아 씨가 불편을 느끼는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혹은 올바르지 않다고 느끼는 표현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이런 식으로 발언 하나하나를 쫓아다니면서 감시하고 네. 감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발해서 공개적으로 사과시키고 그 이럴 발언을 때- 교정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정우성 앞에서 자기의 권력을 보여줄 수 있거든. 네. 나는 그런 댓글 달면은 바로 차단합니다. 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바로 차단해요. 정말 야, 젠더 내가 왜 권력이죠 너한테 이게. 지도 편달을 받아야 되니? 어? 그래서 이런 입장입니다. 이거야말로 젠더 권력인 거예요. 예. 여성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해도 되는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체,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자체. 그래서 이 언어 PC주의자들이 원하는 거는 제가 이제 표현하기로는 무균 사회예요. 근데 무균 사회. 인간 세상에서 무균 사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불가능하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표현이 얼마나 다양하고 그다음에 상황에 그럼요. 따라 관계에 따라 네네. 수만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고 그 안에 똑같은 사람은 수만 아무도 가지 없죠. 표현이 되는데 어떻게 그게 규격화가 됩니까? 그럼 그 규격을 누가 만드느냐? 뭐 KS도 아니고 말이죠. 자신들이 무슨 만들어요. 키워드 자신들이 규격을 만들어 놓고 네. 거기에 다 맞추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신들의 이념에 근거한 다중의 힘으로 네네. 인간을 되게 부당하게 개조하고 지배하려는 욕망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고서 올바른 사회 변화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런 태도가 아니어야죠. 네. 사람을 공개적으로 처벌을 시키고 그렇죠. 강제하고 이런 태도가 아니어야죠. 그런데 더군다나 그것도 한쪽에만 적용해. 그렇지. 한쪽 성별에만. 그렇죠. 이거는 나한테는 무한대의 자유와 권력을 주고 한쪽 성별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처벌하고 아이고, 이러면 정말 부당한 욕망이라고밖에 아니 저희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에이구 참. 에이. 저희 방송이 좋긴 한데 네. 보고 나면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아유,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저? 아. 그 답답한 속을 좀 긁어드려야 되는데 예. 저희가 진짜 활명수 같이 빵 뚫어드리는 방송을 계속 좀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네. 약간 뻥 뚫어드리자는 의미로 저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건 누가 사과라고 요구를 한다. 근데 제 정치적 판단에 올바름이 있어서 그건 안 한다라고 하면 전 당연히 저는 사과를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는 사과할 일이 없겠습니다. 오늘의 사이다입니까? 예. 네. 모든 걸 당연히 대신해드리겠습니다. 절대 사과 안 해. 설날을 이제 며칠 앞두고 있지 않죠. 네, 다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이송 작가님 한 말씀 하시죠. 예. 네, 명절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제가 쓴 주간경향에 쓴 칼럼이 있습니다. 관계의 온도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족이나 뭐 친구나 친척들과 만날 때 서로 뭐 조심할 건 조심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복을 같이 공유하는 관계라는 거를 네. 명심하시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경향 쪽에다 쓰셨나요? 주간경향에 칼럼 연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PC주의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번 호에 좀 다뤘습니다. 네. 명절 네, 앞두고. 형님도 한 말씀 뭐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나야 뭐 늘 네.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방송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슨 여혐 방송 아니에요. 그렇게 딱 프레임 씌우기 좋겠지만 좋겠죠. 우리는 예. 남성이나 여성이나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지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진짜 성폭력을 뭐 두둔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네. 예. 예. 우리는 이거는 상식의 수준에서 함께 세상을 바라보고 공존하자 이런 취지의 방송입니다. 최근에 그 여성 혐오도 하고 안티페미니즘도 하던 유튜버들이 막 다 폭파됐어요. 되게 유명한 유튜버들이. 네. 맞아요. 예, 그러면서 우먼스 플레인을 보라고 막 이러는데 야, 그 긴 걸 누가 보냐 이러면서 길다고. 네, 길어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고소하지 마세요. 당연하죠. 아니 사랑한다는 건데 뭐. 네, 고맙습니다. 상식적인 선 안에서 여러분들과 이런 젠더 이슈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려고 다음 주에 쉬죠. 노력하겠습니다. 설이니까. 네. 예, 다음 한 주 주 설날은 한주 건너뛰고 쉬고, 예. 제가 약속은 못 드리지만 게을러서 개인 방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연휴에. 아프리카. 저 썬튜브라고 지금 예. 채널 만들었어요. 유튜브를 하신다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저는 아니 근데 예. 장담은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게을러서 장담은 못하고요. 네네네. 쉬는 동안 한 편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 그렇구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용민 TV의 약간 기생충입니다. 예. 위에 붙어 있으면 여기 빨아먹으려고.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냥 제 TV 개선 안 하고 여기서 그냥 같이 있을 겁니다. 예. 저는 그 개인 방송을 사실 젠더 이슈만 제가 원래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예, 특화된 것 같아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좀 아유, 좋습니다. 하고 작가님 뭐 방송에 한번 같이 나가서 좋죠, 좋죠. 이야기 나누고 그게 이제 올라오는 글들에 대해서 충실히 답해주시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먹힐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자, 이제 저희는 인사드리겠고요. 한 주 네. 지나서 그 다음 주에 설날 지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먼스 플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설 잘 감사합니다. 보내세요. 예.